안녕하세요. 광양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배움이 즐거운 러블리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을 이루는 원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 교과서 22부터 24페이지, 학습지는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자세히 좀 보면요. 자, 오늘은 원자라고 해서 우리 첫 시간에 원자, 원소 배웠었죠. 자, 그때 나왔던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원자의 구조를 먼저 볼 거고요. 자, 원자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모형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원자의 구조부터 볼게요. 자, 우리 예전에 원자와 원소 구별했었는데 혹시 원자와 원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원소는 그렇죠. 자, 원소는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해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애를 우리가 원소라고 했어요.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성분. 근데 원자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아니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해서 알갱이, 개수로서 의미를 가지는 거를 우리가 원자라고 구별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볼 게 이 원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를 볼 건데요. 자, 원자를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알갱이, 입자로 표현을 해요. 기본 입자니까 동그랗게 표현을 하는데 자, 원자는 그냥 공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끝! 이게 아니라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애들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원자를 이루고 있는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자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 얘는 뭐가 보이냐면 한가운데 보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 작은 알갱이들이 뭉쳐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우리가 원자 가운데 있는 핵이라고 해서 원자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원자는 원자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자세히 봐보면 이 원자핵 주변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알갱이들이 또 보이는데요. 이렇게 원자핵 주변에 흩뿌려져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아주 작은 알갱이를 우리는 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원자핵과 전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면요. 자, 원자핵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원자의 중심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핵 알갱이 하나는 플러스 1,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전자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원자핵의 주변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원자핵 주위에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이고요. 자, 전자는 알갱이 하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를 띠는 애,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를 띠는 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자의 특징을 보면요. 자, 원자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게 나타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소는 우리가 아까 뭐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어떤 원소냐에 따라서 플러스 원자핵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시를 좀 보면요. 자, 붕소의 플러스 전하량, 즉 원자핵의 개수는 몇 개? 5개다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자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가운데 플러스가 원자핵이 5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누구? 붕소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탄소의 경우는 몇 개의 원자핵, 몇 개의 플러스 전하량을 띠냐면 플러스 6의 전하량을 띱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했을 때 어떤 원자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가운데의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었어요. 원자핵이 6개였어요. 그럼 얘는 누구다? 그렇죠. 탄소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값이에요. 자, 질소의 경우는 플러스 7의 전하량을 원자핵이 플러스 7의 전하량을 갖게 됩니다. 산소는 플러스 8, 나트륨은 플러스 12. 자, 이거는 정해진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자의 특징은 한 원자 속에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항상 같게 존재하고 있어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둘이 그렇죠. 쌤이 되겠죠. 퉁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가 더 많거나 마이너스가 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0을 나타내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가 0을 나타내는 경우를 중성을 띈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을 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붕소의 경우는 아까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5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즉 전자는 몇 개? 그렇죠. 5개. 그래야지 플러스 5 마이너스 5는 0, 중성이 되겠죠. 자, 탄소의 경우는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6이었기 때문에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전자의 개수가 즉 6개여야 되고요. 그래야 플러스 6 빼기 6은 0 이렇게 제로로 맞춰지는 거예요. 왜? 원자는 중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산소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 즉 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산소는 플러스 8의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을 갖기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 7을 가져야 돼요. 자, 나트륨은 플러스 전하량이 11이네요. 그럼 전자는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트륨 원소는 마이너스 11,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플러스 11 빼기 11은 0, 제로, 중성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이 기본적인 숫자들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탄소가 플러스 6의 원자에게 전하량을 가진다. 그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마이너스 6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를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모형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할 건데요. 자, 연습할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그 다음에 전자가 가지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서 어떤 상태를 표현할 거다? 중성인 상태를 표현할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원자핵과 전자의 개수는 같아야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자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 즉 무슨 상태를 나타내야 된다? 중성 상태가 나타날 수 있게 표현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선생님이 산소와 질소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이 숫자들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줄 거니까요. 자, 산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8이라고 나와 있죠. 자, 플러스 8이면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원자핵의 개수, 즉 플러스 전하량이 몇 개? 그렇죠, 8개. 그럼 먼저 8개를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다? 몇 개? 그렇죠. 8개. 그래야지 플러스 8 빼기 8은 0이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마이너스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그래서 산소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원자핵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 전자가 8개 분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질소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질소도 원자는 이렇게 동그랗게 알갱이에요. 근데 질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가운데 원자핵이 있다 그랬죠? 이 원자핵은 몇 개?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7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는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주변의 전자는 몇 개 그려야 되죠? 그렇죠. 플러스 7 빼기 7이 돼야 0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아야지 되기 때문에 왜? 원자는 중성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총 몇 개를 그릴 거다? 그렇죠.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 됐어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 모형을 나타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에 제시된 값은 원소에 따라 정해진 원자핵의 개수예요. 그래서 원자핵의 개수를 먼저 여기 중간에 원자 한 가운데 원자핵을 먼저 표현을 하시고 그 주변에
같은 개수만큼 중성이 되도록 전자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학습지에 보면 헬륨과 나트륨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셔서 자, 헬륨의 플러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요. 나트륨의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은 플러스 11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를 학습지에 그대로 채우셔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에 과제를 형성해 놓을 테니까요. 이 부분을 그려서 과제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배운 거 굉장히 간단하죠? 자, 오늘은 원자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원자핵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개수가 정해져 있고 전자는 원자핵과 같은 개수로 존재해서 항상 중성 상태인 원자를 만든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학습지에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공부했고요.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심화 단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 13페이지는 그대로 비워두시고 오늘의 키워드를 학습지 13페이지에 있는 배움 일기에 적고 핵심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